그 많은 이제 상담자들이 다 구분이 안 돼. 실버타운, 요양원 중에서도 프라이빗 요양원, 퍼블릭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세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잘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요양원하고 실버타운하고 구분도 좀 실은 정확히 안 되고 마침 막상 당사자가 되면 이제 부모님 문제니까 그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제 다음 질문은 이건데요. 그럼 요양원에 현재 오시는 분들의 뭐 대략 연령이나 건강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유니케어라는 거 남들 듣보잡인 시절부터 네, 최초로 맞아요. 도입하셨고 실제로 뭐 1인실 그렇게 개념을 하셨고, 지금 헤리티지 너싱홈인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최고급 프리미엄으로서 그게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보셨을 때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미래 방향은 어떤 건지 좀 단서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 많은 이제 상담자들이 다 구분이 안 돼. 실버타운, 요양원 중에서도 프라이빗 요양원, 퍼블릭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요양원을 요양병원으로도 생각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걸 딱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 실버타운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 시설인데, 실버타운은 건강하셔야 가실 수 있어요. 건강 노인들이 어떤 이제 그 단지 안에서 같이 운동하고 식사 서비스나 클리닝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냥 집보다가 조금 더 집약된 곳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형태. 그거를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아예 들어가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버타운 가시고 싶을 때는 건강하실 때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되게 좋은 줄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요양병원은 의료보험을 활용한 병원이에요. 근데 만성기 질환을 케어하는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병원은 아니지만 복지시설이지만 어르신 케어 중심, 그러니까 돌보는 거, 집에서 자녀들이 해야 되는 수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양원이고, 병원은 만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만성기 질환이 치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성기 질환 병원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병원에서 장기간 계시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노년의 삶이 병원에서 침상에서 치료되지 않는 만성기 질환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나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 소신은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치료가 되면 빨리빨리 퇴원하셔갖고 수발이 잘 되는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 요양원이거든요. 물론 사설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요양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요양원 생활의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오실 때 불안하고, 거기 가면 내가 혹시 뭔가 이제 대접도 못 받고 집을 떠나서 이제 너무너무 불안한 형태로 오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죄책감을 머리와 어깨에 잔뜩 치고 막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저는 늘 상담할 때 가볍게 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오셔도 항상 자유롭게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 건강해지시면. 선택의 자유를 이제 폭넓게 주시고, 아드님과 따님도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하는데 라는 무거운 생각으로 막 굉장히 예민해져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늘 굉장히 많이 길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써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양 운영을 거의 23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르신이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나 집에 갈래, 나 그런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근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병원에 가셨다가
나 집에 갈 거야. 이럴 때 보호자들은 당신의 집을 생각해요. 근데 이 어르신은 요양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명절에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자녀분들이 집에 이제 하루 모시겠다고 가면 대부분 하룻밤도 잘 못 주무시고 나 집에 갈래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요양원에 대해서 나쁜 생각, 물론 나쁜 요양원도 있죠.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이제 요양원 생활을 너무 무겁게 보지 말라. 그 생각보다가 괜찮으시다. 그 생활은. 그리고 이제 약간 사회적인 사회생활을 집에 계시면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냥 내 집이라는 이유로 좋은 거지 아무 자극이 없잖아요. 뭐 나를 위해서 TV 멍하니 보고 계시거나 또는 밥을 먹으려니 내 혼자 뭐 이렇게 움직여서 또는 누가 한 끼 차려준다 하더라도 사실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사회적인 자극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양원에 오시면 일단 자극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뭐 프로그램 하시겠어요? 어르신 뭐 하실래요? 늘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식사 새끼가 어쨌든 누군가하고 같이 드실 수도 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수발도 해주고 이러니까 식사도 훨씬 더 많이 하시게 되죠. 그 기능이 회복되시고 이래서 저는 요양원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잘 선택하셔서 가시면 모든 가족이 편안해지신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이제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83세에서 84세 사이 정도 돼요. 근데 입소 평균 연령은 87세 정도 돼요. 그래서 87세 정도 물론 뭐 굉장히 젊어서 치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87세 정도 되시면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입소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30년대생이 많이 이제 입소하시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0년대생도 막 있고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30년대생 간혹 이제 빠르면 40년대생도 이제 입소하시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고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의 그 비율은 정말 신기하게도 요양원에서는 80대 20. 그래서 할머니가 훨씬 오래 생존해 계신다. 그렇죠. 예, 80%.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한 20% 정도 되는데 저는 늘 궁금해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면 할머니가 끝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율이 낮은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는 건지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원은 할아버지가 이제 20%,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양원들이 이제 빈자리 채우기 할 때 그 할머니 자리 채우기가 더 쉽다 보니까 자꾸 할아버지 자리가 이제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요양원 입소가 조금 더 어렵다 할머니보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뭐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비율은 그래요.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87세면은 요새 경로당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경로당 하면 노인 65세 이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80세에 안 넘으면은 다 취급당하시고 뭐 그런 현상이 고령화랑 맞물려서 이렇게 병행이 되는데 또 특히 요양원 숫자로도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채우지 했지만 지금은 뭐 수요가 워낙에 늘어나고 이걸 또 특히 헤리티지처럼 굉장히 하이엔드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또 선택지는 더 없고 이게 계속 되면서 그런 게 보여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15년 됐네요. 근데 정말 세월 빠르네요. 근데 15년 동안에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은 거의 아마 고통을 엄청 받으면서 요양원의 시장을 개척해 왔어요. 그쵸. 처음에는 일단 요양원에 대한 나쁜 시각, 그다음에 요양원 절대 안 가야 될 것 같은 약간 유교 사상에 따른 그거를 다 극복해냈어야 됐고 그러면서 노인 인구도 이제 자꾸 점차 늘어나고 이제 앞으로 더 폭발적이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인 그 50년대생이 입소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제 장기 요양의 수요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요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많은 걸 내려놓으시고 준비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자격증 따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는 건지 그리고 남자들은 잘 못 참아.
이 어르신을 나이 드신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하시고 이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주야간보호센터가 이송을 할 때 막 차들이 수십 대가 와요. 그래가지고 타다닥 방향을 맞춰서 타다닥 모시고 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막 한 차에 막 여러 분을 태워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침에도 가, 저녁에도 가, 그러다 보니까 업무 양이 많아지니까 다 조금만 하다가 나 못하겠어 하고 송영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는 보니까 차가 수십 대가 와서 탁탁탁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고 보니까 이분들은 단기로 이제 시간을 써서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송영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시간만이라도 활용해서 A 주간보호센터에 송영을 방향을 어느 쪽으로는 내가 가서 뭐 시간당 뭐 10,000원 또는 20,000원을 받고 내가 하겠다라든지 이런 제안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앞으로 계속 이런 쪽에 우리는 되게 필요해요, 인력이. 그렇죠. 근데 일본은 필리핀이나 뭐 외국의 사람들을 계속 고용했다가 그들이 또 배워가지고 자기 자국에도 이제 필요해지잖아요. 자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이 이 케어를 감당해야 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막 바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현장에 케어를 해줄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거든요. 근데 좀 이미 먼저 이런 것들을 좀 정부도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일자리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진짜 일자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려고만 드시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자기가 생각하는 일자리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일자리의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지 일자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